자, 오늘 4월 11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제는 실질적인 하락, 오늘은 진짜 상승 이렇게 잡아봤는데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대형주 몇 개가 시장을 끌고 가는 거지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했다고 보는 게 맞고 오늘은 그만큼 반등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1700 종목에 하락 종목 650 종목인데 어제 정확하게 이것의 반대였죠. 하락 종목이 어제는 1700보다 더 많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1800개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통상 이제 이 정도면 1% 안쪽에 상승을 합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1.2% 상승을 했는데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 대형주들이 견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물 시장에서 외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보시면은 오늘 외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주황색이 언제나 외인이고 녹색이 언제나 기관입니다. 요즘 제가 HTS를 여러 개 원래 제가 HTS를 세 개를 씁니다. 세 개를 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저것 보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거의 항상 제 모든 HTS는 지표는 똑같습니다. 외인은 주황색, 기관은 녹색인데 보시면 장 후반까지 끌고 가면서 코스피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장 초에 내다 팔다가 아마 이게 에코프로 삼형제를 매도 치는 걸 거예요. 그쪽에 지금 공매도가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매도 치다가 장 후반에 들어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선물 시장은 오히려 강하게 매수했다가 막판에 조금 이제 내리꽂는 모습이었는데 1조가 넘게 매수를 했다가 1조 1000억까지 매수를 했다가 5천억까지 매수를 줄였으니까 벌어진 차익 매매를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딴 것보다 외인 수급이 견조했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사실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금통위에서 동결했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좀 더 돌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호재인 건 맞습니다. 많은 요즘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지금 되게 심각한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부동산 PF 레고랜드 때부터 해서 이어져 온 부동산 PF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동결한 거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3.5, 미국이 5.0까지 올라가면서 4.75에서 5.0이죠. 금리 차가 1.5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금리 차가 더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0.25로 올리면 역대 최대 금리 차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는 와중에도 한국은행에서는 금통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 당장 내수 시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특히 오늘 어떤 증권사에서 그 분기마다 증권사에서 고객들한테 레터를 보내는데 제가 증권사가 얼마나 이제 이용하면은 그 펀드를 맡기면은 참 관리를 안 해주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하잖아요. 근데 분기마다 기한마다 레터를 공개하는데 오늘 얘기가 뭐냐면 시장 상황을 잘못 예측한 거에 대한 사과문 또 반성문 썼죠. 항상 증권사 애들은 분기마다 연마다 반성문 쓰는 게 바빠요. 그렇게 비싼 수수료 받아가면서 사실 모든 지표들이 하방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2주 정도는 여러분들께 현금 일단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인버스를 탈 수도 있고 개별주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 한 조금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다가 나중에 개별주 한주라이트 메탈 사서 그게 오늘 상한가까지 먹었죠.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기존 경제 이론이 통하는 시장도 아니고 상식이 통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수급 장세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몰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에코프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에코프로가 이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이론으로 따지자면. 근데 투신과 수급으로 밀고 올라가면 언제나 주식이라는 거는 가장 기초적으로 갔을 때는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매수세가 붙으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 중요한 시장이라는 말씀을 전부터 드려왔고 아직도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리스크가 끝난 것도 아니고 마음의 대비는 항상 하고 계셔야 되는데 나중에 지금 당장은
하방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ETF 매매할 준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해놓으시고 지금은 개별주 매매를 돌리면서 최대한 수익을 보다가 나중에 또 하방을 베팅할 때가 된다면 베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세는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950은 간단히 얘기거든요.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950 말씀드렸었는데 매물대가 950대쯤에 있기 때문에 950을 말씀드린 것도 있고 이쯤 되면은 950대쯤 되면은 전고점 2018년 전고점 인근이기도 하고 내려올 때 여기서 터닝 돌릴 때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선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한 번 또 저항선 역할을 해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950을 일단은 고점으로 보고 있긴 한데 봐야 됩니다. 이거를 올라갈 때 치는 게 아니고 올라가고 내려와서 꺾일 때쯤, 그러니까 꺾이는 걸 확인하고 인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예를 들면은 UBS가 망한다, 도이치뱅크가 박살이 난다 이러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다음날 몽땅 하한가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몇 종목을 놔두고는 전량 매도를 치고 돌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근데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리먼도 처음에 은행 하나 부도가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의 갭이 있었거든요. 그 갭을 메우고 나서 은행이 추가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은 해야 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뭐 계속 하방을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해지는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지금 개별주에서 놀다가 개별주에서 수익 보고 나중에 그걸로 해지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